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고 30여 분간 통화를 하며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연방 수사국 국장을 서한을 통해 해임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 단계 상승시킨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더 강력한 어조로 북한 여행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6월 영주권 문허에서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허가 한 달 더 앞당겨졌습니다. 비행기 수화물 지연 소송에서 항소법원은 항공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뒤 해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고 30여 분간 통화를 하며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초에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건 한국 시간 10일 오후 10시 30분. 문 대통령은 홍은동 사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받고 약 30분 동안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 속에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북한 핵 문제는 어렵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미국에 공식 초청했습니다. 트럼프는 문 대통령이 오면 해외 정상으로 충분한 예우를 갖춰 환영하겠다며 두 사람의 대통령 선거 승리를 같이 축하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장 빠른 시일 내 특사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 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 관계라며 문 대통령이 조기 방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에 고위 자문단을 보내 문 대통령의 방미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미 연방 수사국 국장을 서한을 통해 해임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들은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후임 인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코미 연방 수사국장이 해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해임하라고 권유를 받았다며 자신도 법무부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습니다. FBI 국장의 해임이 주목받는 이유는 코미 국장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을 조사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는 반면 공화당은 해고 사실 자체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언론들도 코미 국장 해임을 비난했습니다. 코미 국장이 경질되면서 후임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켈리 뉴욕 경찰국장, 데이비드 클라크 미러키 카운티 보안관, 그리고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까지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장수 뉴욕 경찰국장으로 재직 중인 켈리 국장은 범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데이비드 클라크 위스콘신주 미러키 카운티 보안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맹신자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운동을 비판하고 증오범죄를 부추기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썩 원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최근 미 시민권자가 또 북한에 억류되면서 국무부는 북한 여행경보 연장을 발표하고 여행경보도 한 단계 상승시켜 더 강력한 어조로 북한 여행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9일 미국 국민에게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11월 발령한 북한 여행경보를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해서 이번에는 강력히 경고한다로 수위를 올렸습니다. 또 북한의 사법체계는 미국에서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억류된 미국인에게 북한의 전시법에 따른 처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인 무려 16명이 지난 10년 동안 개인 또는 단체로 북한을 여행하다 억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21일 한 달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평양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 중 북한 당국에 체포된 시민권자 김상덕 씨를 비롯 가장 최근에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농업기술 보급 활동을 해오다 지난 6일 적대 행위 혐의로 체포된 김학송 씨가 억류됐습니다. 이들 외에도 한국계인 김동철 목사, 대학생 오터 원비어 등이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 국적자들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베이징의 고려 여행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매년 북한을 찾는 4, 5천 명의 서방 여행객 가운데 20% 정도는 미국에서 온다며 미국인들이 계속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모든 부문에서 최대 한 달까지 진전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도 한 달 더 앞당겨졌습니다. 9일 국무부가 발표한 2017년 6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이민은 전 부문에 걸쳐 약 2에서 4주 진전됐습니다.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인 1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10년 12월 22일로 지난달 2010년 12월 8일보다 2주가 앞당겨졌으며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의 2A순위도 2015년 7월 15일에서 2015년 8월 15일로 4주가 앞당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2B 순위는 2010년 10월 22일로 3주 앞당겨졌고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도 2005년 7월 1일로 지난달보다 보름가량 빨라졌습니다. 4순위는 제자리에 멈추면서 지난달과 같은 2004년 5월 8일 그대로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1, 2순위는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고 3순위는 한 달 진전했으며 4, 5순위는 오픈 상태로 복귀했습니다.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취업이민 4순위 중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취업이민 5순위 중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9월까지 연장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문호 진전을 보인 가족 이민의 경우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다시 동결됐지만 취업이민의 경우 서류 접수 가능 일자는 모든 순위에서 오픈 상태를 보였습니다. 최근 이사를 계획하지만 그대로 눌러앉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계 총소득의 40%를 렌트로 지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뉴욕시는 렌트 가격이 내렸음에도 전국에서 렌트 가격이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 점퍼가 최근 공개한 4월 전국 대도시 아파트 렌트 중간 가격에 따르면 뉴욕시 원베드룸과 투베드룸의 아파트 렌트 중간가는 각각 2,910달러와 3,45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은 전국에서 두 번째, 전국에서 첫 번째는 샌프란시스코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아파트 렌트는 전년과 전달 대비 모두 낮아진 것입니다. 원베드룸의 경우 1년 전보다 5.5% 하락한 것이고 전달과 비교하면 1.0% 하락한 것입니다. 투베드룸의 경우도 모두 1.1% 하락했습니다. 전국에서 렌트가 가장 비싼 샌프란시스코는 원베드룸 아파트 렌트 중간가가 3,000달러를 넘었습니다. 다음은 뉴욕, 산호세,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순이었습니다. 원베드룸 렌트 중간가가 전국 상위 10위권에 든 북동부 지역 대도시는 뉴욕, 보스턴, 워싱턴, DC 등 3개였고 서부 지역에서는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와 시애틀 등이었습니다. 인구 증가에 비해 아파트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면서 렌트비는 상승하고 렌트가 소득의 40%를 차지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한편 국책모기지기관 프리딤에게 조사에 의하면 이사가고 싶은 3명 중 2명이 현재 거주하는 장소에 계속 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행기 승객들이 종종 겪게 되는 수화물 지연, 하지만 이로 인해 비용을 돌려받았다는 승객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항공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8일 연방재구항소법원은 제때 도착하지 않은 수화물에 대한 비용 환급 청구 소송에 대해 항공사는 제때 도착하지 못한 수화물에 부과된 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US 에어웨이를 타고 콜로라도에서 캘리포니아로 온 한 승객이 제기했습니다. 이 승객은 $15를 지불하고도 하루 늦게 수화물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겪은 US 에어웨이 승객 여러 명은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했지만 US 에어웨이가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합병하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지연 도착 수화물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비용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1심에서는 소송이 기각됐고 이번 항소심에서 지연 도착 수화물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판시함으로써 소송은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1심 법원에서는 집단 소송 진행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뉴욕시 교내에서 각종 문제로 체포되는 학생의 거의 전부가 흑인이나 히스패닉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때 학생을 체포하는 경찰이 일반 지역 경찰인 것도 학생들에게 위기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8일 시민단체 뉴욕시민자유연맹은 2016 뉴욕시 학생안전법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교내에서 체포된 학생이 총 262명이라며 이 중 단 3명을 제외한 259명 모두가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체포된 학생 대부분은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이는 위기 학생으로 파악돼 체포 후 병원에서 심리 상담을 받도록 조치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015년 제정된 학생안전법에 따라 각 공립학교별 체포 학생 건수, 체포 또는 연행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횟수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민자유연맹은 수갑에 채워진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그 트라우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며 특히 평상시에도 공권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는 그 영향이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교내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상주 경비원에 의해 체포된 비율은 전체 체포 건수에서 11.5%에 불과했고 88.5%는 지역경찰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21개 지역을 연결하는 시티 와이드 페리가 지난 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승객 5만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YC 페리 노선이 운행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11,000명의 승객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민간업체 NY 워터웨이가 운영하던 노선이 NYC 페리 노선으로 편입되며 집계된 이스트리버 노선 승객 38,000명까지 포함하면 총 4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는 뉴요커들의 하루 시작과 끝이 NYC 페리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메트로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전철역까지 무료 셔틀 운행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객들의 재정적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한편 NYC 페리 노선은 웹사이트를 통해 살펴볼 수 있고 티켓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거버너스 아일랜드 선착장은 여름 시즌인 5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오픈합니다. 타겟이 배송 서비스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주문 바로 다음 날 배송이 가능한 타겟 리스톡을 개발하고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빠른 속도에 저렴한 가격, 업계 경쟁이 치열합니다. 타겟은 8일 주문 다음 날 배송이 완료되는 타겟 리스톡이라 불리는 이를 배송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먼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본사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고 이후에는 전국 매장으로 확대됩니다. 이 서비스는 올여름부터 처음으로 미니애폴리스에서 타겟 로열티 프로그램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유통업계의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며
줄이면서 월마트와 아마존 등이 잇따라 초고속 배송 서비스를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스톡 배송은 최대 45파운드까지 가능하며 생활용품 및 가전제품을 비롯해 부패하지 않는 포장식품 구매 시에도 이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송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타업체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아마존은 45파운드당 배송료 5.99달러에 1에서 4일 이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마트는 무료 배송 서비스 이용을 위한 최소 구매액을 낮추면서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가 교육군의 유치원생들에게 은행 계좌를 개설해주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저축통장 개설 프로그램을 제안한 데이빗 류 LA시 의원은 매년 입학하는 LA 통합교육군의 유치원생들에게 $50가 저축된 예금 계좌를 제공하고 유치원생들은 이 계좌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모아진 돈을 대학 입학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LA시 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이 프로그램 시행으로 LA 통합교육군의 5만 5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 자녀들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 교육의 기회가 확대돼 대학 진학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LA 통합교육군은 LA 지역뿐만 아니라 웨스트 헐리우드과 샌페르난도 등 31개의 지역도 관할하고 있어 LA시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도시들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운영상의 법적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LA시 교육위원회는 이번 어린이 저축 통장 개설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270만 달러에서 $34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은행들이 편리성을 강조한 웹사이트 개편에 나섰습니다. 한미은행은 컨텐츠와 웹 디자인 등을 개선한 홈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개인, 기업, 대출 고객 등 세분화된 상품과 서비스의 상세한 소개로 콘텐츠가 강화됐으며 한글과 영어 두 가지 언어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해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 최대 $25만 달러까지 비즈니스 대출을 해주는 한미 익스프레스 융자 상품의 온라인 신청과 온라인 계좌 개설도 추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오픈뱅크 역시 새로운 온라인 뱅킹 기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는 15일 공개될 웹사이트에는 24시간 체킹 계좌와 론, CD 정보 기능이 부과돼 보안성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의 부인 앨리슨 텐이 오는 9월 3선에 도전하는 피터 쿠 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지역 언론 퀸즈닷컴에 따르면 텐은 8일 원래 주민회의에 참석해 뉴욕시 의회 20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텐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하며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최전선에 서기 위해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변호사 시험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17년 2월 시험 합격자 한인 성씨를 보면 9명으로 4년 전보다 4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들어 응시자 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2월 응시생은 총 896명이었지만 올해는 43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9일 오전 데칼보 애비뉴역을 비롯한 다수의 역에서 정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가 운행하지 못하면서 브라이튼 비치역에서 베드포드 파크 블로바드행 비전철이 멈추는 등 BC, D, F, Q, RN 열차 운행이 극심하게 지연됐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승객들은 출근길을 고통 속에 보냈습니다. 8일 뉴저지 주상원 법률안전위원회는 일반인들도 제한적으로 불꽃놀이를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폭발형 불꽃놀이 기구가 아닌 손에 들고 터뜨리는 작은 폭죽은 16세 이상 누구나 구입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꽃놀이 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고 18개월의 징역형과 $10,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차차 구름이 많아지면서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바람이 불면서 비가 내리겠고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